줌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연습을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너무 정신없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새로 익히게 되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처음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고 아이를 이제 기다리고 있으시면 이런 화면에서 기다리실 겁니다. 그때 이제 해주면 좋은 게 참가자를 누르면 명단에 아이들이 대기실에 어느 정도 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출석 체크하는 것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숫자만 맞으면 들여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채팅이 있습니다. 채팅이 보통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회의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실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학생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10분 뒤에 수업 시작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화면이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이렇게 채팅창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대기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챙겨 놓으세요.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다음에 그때 이제 대기실에 아이가 숫자가 없으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누가 오는지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에게 이름과 출석 번호로 이름 설정을 하라 그랬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일단 첫 수업에는 다 받아줬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경우에 이미 줌이 로그인 되어 있어서 그 이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름 설정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어서 일단은 받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업 당일에는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됐다, 시간이 됐다 하면은 한꺼번에 모두 수락을 클릭합니다. 모두 수락을 클릭하면 아이들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화면도 이제 화면으로 바뀌고 한쪽은 그냥 위에 천장을 비치도록 해놨고 나머지 학생들은 프로필 사진으로 있고 지금 비디오 중지 상태입니다. 선생님도 비디오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비디오 시작을 눌러서 얼굴로 맞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보이고 아이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때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이디랑 이제 매칭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때는 모두 음소거를 눌러주면은 아이들이 더 이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부터 바꾸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 화면을 보기에서 갤러리 보기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지만 나중에는 20명 정도 되면은 한 화면에 꽉 차게 보입니다. 이름 변경할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도 비디오를 보고 이제 되면은 그럼 이렇게 2명의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은 일회성 이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름 바꾸는 법을 지도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도해도 안 되는 아이들은 그냥 그때그때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팅창에 있는 것을 모두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대기실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채팅을 잘 사용을 못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에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을 따로 열어야 되니까 서로 보이기는 하지만 답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을 할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제가 막상 해볼 때는 2번, 1번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생님께서 직접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선생님께서 출석부 명단을 들고 있으면 1번부터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선생님께서 부르면 네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첫날은 자기소개 그리고 뭐 소감 발표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소거 해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할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서 도대체 애들이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 빼고 스스로 음소거 해제 버튼을 이제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모두 음소거 해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음소거를 해제했을 때도 조용한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만 안 하면은 조용한 상태로 그리고 대답할 때는 피드백이 잘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시끄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음소거를 해제를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반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다. 그렇게 되면은 모두 음소거를 하고 개별적으로 음소거를 켰다 껐다 하는 것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상이 있냐면 아이들이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출석 체크 때 그냥 구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학생들한테는 오디오가 들릴 테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연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해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아이들이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음소거 해제 버튼이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할 거는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 화면에서 오디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태블릿 경우에는 오디오 연결 인터넷 전화를 꼭 눌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눌러주게 되면 장치 오디오 사용 중입니다 하고 아까는 없었던 이제 박학생의 음소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해주시면 아이가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김학생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마이크가 없고 여기도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오디오 연결해서 인터넷 전화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오디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결됐고 만약에 이 시간 안에 해결이 못 될 것 같으면 선생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음소거 해제나 어떤 채팅 기능 같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이 화면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셨는데 저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것을 사용해서 화면 공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것을 하려고 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화면을 아예 데스크탑을 공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그림 파일들 열어두셨다가 열어두신 다음에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리고 이 사진 그러면 아이들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공유를 누르게 되면 아이들 화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때 화면 공유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화면 공유를 하면 화면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이 휴대폰 밑을 보면은 선생님 얼굴이 송출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할 때도 선생님 얼굴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왜냐면 화면 공유할 때는 여기에 집중하느라 좀 내 모습이 어떨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화면 공유하시기 전에 비디오 중지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 공유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디오 중지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공유했지만 선생님께서는 화면 공유하기 전에 꼭 비디오 중지를 누르시고 화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말고도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이 화면에서 설명할 때 마우스 커서가 보이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우측에 있는 여기 그리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있고 음소거 해제를 누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모바일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를 그냥 누른 다음에 인터넷 전화를 누르세요 하고 아이들에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녹화도 돌리고 있고 여기 휴대폰도 뜨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 이것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면 공유 중지를 하시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하는 와중에 이 참가자들이 애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뜨지만은 선생님께서 참가자의 위에 혹시 대기자가 있는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마쳤으면은 아이들과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꺼지더라도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는 그냥 연결이 되니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잘 안되면 껐다가 다시 그냥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선생님 화면으로 왔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도 좀 느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같이 띄우느라고 더 느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는 이거보다 더 빠르고 만약에 안 되면 아까처럼 시작 버튼 누르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선생님으로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참가자 이렇게 명단 보고 그럼 이제 선생님에게 쓸 만한 기능은 이제 앞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팅창 설정입니다. 채팅창 설정할 때 아까는 호스트에게만 설정을 했었죠. 학생들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학생들은 채팅창이 특히 이제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학생들은 우측에 더보기를 눌러서 채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더 채팅을 안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귀찮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보낼 대상이 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호스트에게만 채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모두에게 채팅을 걸어도 선생님이 보낼 수 있는 대상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하면 비공개로 되고 그리고 학생이 나에게도 비공개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두로 바뀌게 돼도 아이들이 이제 모두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쓴 게 모두 수신자 모두에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어스에서 이제 채팅방 설정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팅창에 참가자들이 서로 채팅하는 것은 금지하게 설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진행하실 때 모두에게 선생님 그리고 개별 학생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일을 호스트만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모두로 하실 경우에는 줌어스 홈페이지에서 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선생님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참가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가자에서 아이들이 왔는데 처음엔 다 받아줬는데 우리 반 애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의심되는 학생은 대기실에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기실에 이렇게 배치한 학생은 대기실 표시가 되고 선생님께서 대기실에 있는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일방적으로 이제 들을 수는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수업을 하시는데 계속 우리 반 아이 같으면 수락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경고창이 뜹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제외하면 이 학생은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구나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걸 제거하시면 학생은 이런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가하려고 할 때 이전에 호스트가 귀하를 제외했으므로 이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구 탈퇴시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를 보고한다 그래도 이제 줌에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의심이 되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제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대기실에 배치하고 어차피 이 학생이 뭐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기실에만 배치하시고 절대로 제거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배치, 제거는 절대로 하지 말 것. 그렇지만 제거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출석 체크를 할 때 여기로 선생님께서 스스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출석을 불러서 네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소거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그림 파일을 캡처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화면 공유하고 편집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 표시가 마이크나 비디오 표시가 안 된다는 건 이상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시범 수업일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면 첫날부터 수업 시작하신다면 한 입장 5분 전에 아이들을 모두 입장시켜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모두 음소거를 누르고 아이들이 너무 장난친다 그럼 스스로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다시 로그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에게 다들 음소거 해제를 못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보이죠?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면 음소거 해제를 누르면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지금은 음소거 유지를 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화면을 안 보여주는 친구가 비디오가 없으면 아예 안 된다는 뜻이고 비디오가 있는데도 화면을 안 켜는 친구들에게는 화면 켜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보기에 비디오 시작 요청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하든지 비디오 시작 그럼 이 학생도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비디오 중지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너무 장난치면 이제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비디오를 강제로 끈 친구들은 이렇게 비디오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호스트가 비디오를 비활성해서 시작할 수 없다는 경고가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소거는 선생님이 해도 스스로 음소거 해제가 되어 있다면 학생이 자유자재로 풀 수 있지만 비디오 중지 같은 경우에는 중지시키면 이제 다시 시작을 요청해야 아이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